이렇게 따뜻한 실내 속에서 손발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잠깐의 외출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 전기난로 없인 살 수 없는 이분의 정체는 손발 시림으로 고민인 신인자 씨.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손발 시림이 됐거든요. 근데 원체 그런 체질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몸이 더 차게 느껴지니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계속되는 시림에 집에서도 꽁꽁 싸매는 건 기본. 두툼한 상하이와 수면 양말까지 추위로부터 철통 방어. 혹시 실내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건 아니시죠? 온도를 재본 결과 현재 실내 온도는 24도. 그렇다면 과연 신인자 씨의 손발은 어떨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봤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요. 파랗다 못해 까맣게 보이는 손발? 악수할 때도 손발이 너무 차가우니까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악수하거나 이렇게 손을 만질 일이 있을 때 좀 미안해가지고 조금 망설여지게 되고 손이 너무 차가운 나머지 설거지하다 식기를 놓치는 일도 수두룩.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의원 이렇게 가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러한 시림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신인자 씨.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수시로 손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물론 대추, 생강가루, 구기자를 넣어 끓인 차를 마시며 체내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 3일에 한 번씩 족욕하며 몸의 냉기를 풀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그녀의 시림 증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요. 제가 손발 차가운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발 시림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열화상 카메라로 손 찍었을 때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었잖아요. 네. 파란색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사례자분 사진 찍어보니까 거의 검은색까지 갔더라고요. 20년 동안이나 그 손발 시리고 저린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조 교수님. 왜 저렇게 힘드신 걸까요? 예, 정말 안타까운데요. 아까 열화상 카메라를 보신 것처럼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굉장히 거의 까맣게 될 정도로 네. 나오는데 이제 박조 아나운서님보다 더 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대신 이제 환자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을 방문을 해서 또 치료를 하신 거는 매우 잘 하신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도 1년 내내 손발이 저리고 굉장히 증상이 심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다른 타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손발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저린 증상들이 지속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피부색이 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손목에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손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면서 또 저리고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또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갑상선이 우리 몸의 신경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손이 저리고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꼭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례자분께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차를 좀 끓여서 드시는 걸 봤는데 이게 좀 어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환자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생강차를 따뜻한 거를 계속 네. 자주 드시던데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아니고 간혹 이제 손발이 차다고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를 매일매일 두세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 잔이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커피 예. 잔만 따뜻하고 커피만 따뜻한 거지 실제로 그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이게 따뜻해서 손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커피 자체가 결국은 이런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손발이 찬 증상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례자분처럼 생강차를 드시게 되면 생강 안에는 우리가 이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이 이제 항염 효과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성분이고요. 또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드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항리 아나운서 무엇이든 첫 방송이라고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줬는데 손이 찬 편이라고 했는데 생강차 줄 거. 아, 그래도 커피가 따뜻해서 잘 마셨습니다. 다음에 생강차를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래서 저희가 사례자분처럼 오랫동안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수님들의 닥터의 권고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닥터의 권고는 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수족냉증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실제로 순환에 좋은 중저강도 운동을 하라입니다. 일단 이번 경고는 좀 마음이 놓여요. 일단 중저강도라 하니까 일단 저강도에 조금 강조를 해서 좀 듣던 좀 반가운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운동을 하면은 실제로 수족냉증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더 많이 뛰게 되죠. 펌핑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늘어나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발이 덜 시리게 되고요. 또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왜 중저강도 운동이냐?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하고 나면 탈수도 되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운동 끝나고 나면 오히려 손발이 더 차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꾸준하게 하는 중저강도 운동을 길게 함으로써 실제로 수족냉증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